안녕하세요. 따뜻한 이웃의 이야기로 여러분의 마음을 비춰드리는 소영이와 사랑이의 황금빛 라디오 시간입니다. 저는 진행자 소영이에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어서 정말 기뻐요. 진행자 사랑이입니다. 벌써 우리 프로그램 두 번째 시간이네요. 지난주 첫 방송 때 정말 많은 분들이 들어주셨다면서요? 맞아요. 첫 방송 반응이 정말 뜨거웠어요. 특히 이런 따뜻한 이야기가 이 세상에 정말 있나요? 라는 댓글이 가장 기억에 남더라고요. 아, 저도 그 댓글 봤어요. 그런데 정말 있어요. 우리 주변에는 이런 따뜻한 이웃들이 생각보다 정말 많이 계세요. 오늘도 그런 분들의 이야기를 준비했거든요. 네, 오늘은 정말 특별한 주제로 찾아뵀어요. 바로 갈등을 해결하는 우리 이웃들의 이야기인데요. 아파트나 상가, 학교 앞에서 생기는 크고 작은 갈등들을 지혜롭게 해결해주신 분들의 이야기예요. 요즘 뉴스를 보면 이웃 간의 갈등이나 사회적 갈등 소식이 많잖아요. 층간소음이다, 주차 문제다, 상가 임대료 문제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건 이런 문제들을 슬기롭게 해결해 나가시는 분들이 우리 주변에 계신다는 거예요. 맞아요. 그리고 그 해결 방법들이 정말 창의적이고 따뜻해요. 오늘 소개해드릴 5분의 이야기를 들으시면 갈등이라는 게 사실은 더 좋은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지금부터 소영이와 사랑이의 황금빛 라디오 두 번째 시간 본격적으로 시작해볼까요? 첫 번째 사연은 부산에서 보내주신 이야기인데요. 아파트 공원에서 일어난 세대 간의 갈등을 정말 지혜롭게 해결하신 김정호 할아버지의 이야기예요. 아, 이 이야기 정말 인상 깊었어요. 어르신들의 게이트볼과 아이들 놀이 공간 때문에 생긴 갈등인데 해결 과정이 정말 놀라웠거든요. 네, 그럼 김정호 할아버지의 사연부터 들어보실까요? 제목, 아파트 공원 갈등 해결. 안녕하세요. 소영님, 사랑이님. 저는 부산 금정구 장전동에 사는 김정호라고 합니다. 올해 72세고요. 오늘 제가 사연을 보내는 이유는 우리 동네에서 일어난 참 기분 좋은 일을 나누고 싶어서입니다. 저희 아파트 단지는 20년 된 곳인데 최근 몇 년 사이 젊은 가족들이 많이 이사를 왔어요. 그런데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단지 내 작은 공원을 두고 어르신들과 젊은 부모들 사이에 갈등이 생긴 거예요. 어르신들은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그 공원에서 게이트볼을 하시고 젊은 부모들은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놀이터를 이용하려고 하는데 공간이 겹치다 보니 서로 불편해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아이들이 뛰어다니며 큰 소리를 내면 게이트볼을 하시는 어르신들이 집중하기 어려워하셨고 반대로 어르신들이 게이트볼을 할 때는 아이들이 공을 가지고 놀기 어려워했거든요. 처음에는 서로 눈치만 보다가 점점 불만이 쌓여서 관리사무소에까지 민원이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아이들이 너무 시끄럽다, 어르신들이 공원을 독점한다, 이런 식으로요. 보다 못한 관리소장이 저한테 중재를 부탁하더군요. 제가 입주자 대표회의 자문위원도 하고 동네에서 나름 어른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요. 솔직히 처음엔 난감했습니다. 양쪽 다 틀린 말이 아니었거든요. 하지만 며칠 밤을 새워 생각해보니 이 문제의 핵심은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는 데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한 일이 뭐냐면요. 먼저 우리 아파트가 지어질 때의 설계도면을 관리사무소에서 구해왔습니다. 그리고 20년 전 입주 당시 입주자 대표회의 회의록도 뒤져봤어요. 거기서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 공원이 원래는 다세대 통합 커뮤니티 공간으로 설계되었다는 거예요. 즉, 모든 연령대가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곳이었던 거죠. 그 자료를 들고 저는 먼저 게이트볼을 하시는 어르신들을 찾아뵈었습니다. 어르신들, 우리가 이 공원을 20년 동안 잘 가꿔왔지만 이제는 손주뻘 되는 아이들과 함께 나눠 써야 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옛날 우리 마을에서도 마당에서 어른들은
화투를 치고 아이들은 뛰어놀았잖아요. 라고 말씀드렸어요. 다음으로는 젊은 부모들을 만났습니다. 유감암 단톡방에 제가 메시지를 보내서 만남을 주선했어요. 젊은 부모님들, 저희 어르신들도 이 아파트의 주인입니다. 20년 동안 이곳을 지켜온 분들이에요. 서로 조금씩만 양보하면 더 좋은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은데 한번 이야기해 보실까요? 그리고 제가 제안한 해결책은 이런 거였어요. 평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는 게이트볼 시간으로, 오후 4시부터 6시까지는 아이들 놀이 시간으로 나누자는 거였죠. 대신 주말에는 함께 사용하되 한쪽에서는 게이트볼을, 다른 한쪽에서는 아이들이 놀 수 있도록 공간을 나누자고 했습니다. 가장 중요했던 건 제가 준비한 깜짝 제안이었어요. 한 달에 한 번은 세대통합의 날로 정해서 어르신들이 아이들에게 게이트볼을 가르쳐주고 아이들은 어르신들에게 요즘 놀이를 소개하는 시간을 가지면 어떨까요? 처음에는 양쪽 다 좀 어색해했지만 막상 해보니 반응이 폭발적이었어요. 어르신들은 손주 같은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는 게 즐거우셨고 아이들은 할아버지, 할머니들과 새로운 놀이를 배우는 게 신기했어요. 젊은 부모들도 아이들이 어르신들께 인사도 잘하고 예의도 배우게 되니까 좋아하더라고요. 결과적으로 지금은 우리 아파트 공원이 동네에서 가장 화목한 곳이 되었습니다. 관리소장은 다른 아파트에서 벤치마킹을 하러 올 정도라고 자랑하고 있어요. 제가 이 사연을 보내는 이유는 문제가 생겼을 때 누가 옳고 그르냐를 따지기보다는 서로를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과거의 지혜와 현재의 필요를 조화시키면 더 좋은 해결책을 찾을 수 있다는 걸 많은 분들이 알아주셨으면 해서입니다. 우리 시니어들도 젊은 세대와 어울려 살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거든요. 나이가 들어도 우리에겐 아직 할 일이 많다는 것, 그리고 우리의 경험과 지혜가 여전히 세상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걸 말이에요.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방송 해주세요. 와, 정말 감동적이네요. 20년 전 설계도면을 찾아내셨다는 게 정말 놀라워요. 저도 그 부분이 정말 인상 깊었어요. 다세대 통합 커뮤니티 공간이라는 원래 설계 의도를 찾아내서 그걸 근거로 양측을 설득하신 거잖아요. 그리고 단순히 시간을 나눠서 사용하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세대 통합의 날을 만들어서 어르신들이 아이들에게 게이트볼을 가르쳐 주신다는 게 이게 진짜 해결책이구나 싶었어요. 맞아요. 갈등을 단순히 피하거나 분리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기회로 만드신 거잖아요. 지금은 다른 아파트에서도 벤치마킹하러 올 정도라고 하니까요. 김정호 할아버지 같은 분이 우리 동네에도 계시면 정말 좋겠어요. 그런데 사실 우리 모두가 김정호 할아버지가 될 수 있는 거 아닐까요? 그런 것 같아요. 갈등이 생겼을 때 누가 맞고 누가 틀렸나를 따지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모두가 더 행복해질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마음가짐만 있으면요. 두 번째 사연은 대전에서 보내주신 박순자 할머니의 이야기예요. 상가에서 일어난 영업시간 갈등을 해결하신 이야기인데요. 이 이야기도 정말 현실적이면서도 따뜻해요. 새로 들어온 치킨집과 기존 분식집 사이의 갈등을 할머니 한 분이 지혜롭게 중재하신 거거든요. 그럼 박순자 할머니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제목 상가 영업시간 갈등 해결. 안녕하세요. 소영님, 사랑이님. 저는 대전 유성구 복명동에 사는 박순자입니다. 68세고요. 제가 오늘 사연을 보내는 건 우리 동네 상가에서 일어난 일 때문인데 정말 속 시원하게 해결돼서 자랑하고 싶어서요. 저희 동네에 20년 된 상가 건물이 있는데 1층에 마트, 미용실, 약국, 분식집이 있어요. 그런데 몇 달 전부터 새로 들어온 치킨집 사장님과
기존 분식집 사장님 사이에 갈등이 생겼습니다. 치킨집에서 새벽 2시까지 영업을 하면서 음악 소리도 크고 손님들이 밖에서 시끄럽게 떠들고 가니까 분식집 사장님이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특히 분식집 사장님은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준비를 하시는데 자꾸 잠을 설치게 되니까 스트레스가 심했어요. 처음엔 서로 직접 이야기하다가 점점 목소리가 높아지고 나중엔 아예 말도 안 하는 사이가 되었죠. 다른 상인들도 어정쩡한 입장이 되어서 상가 전체 분위기가 좋지 않았어요. 제가 그 상가를 20년 동안 이용해온 단골이다 보니까 양쪽 사장님들이 각각 저한테 하소연을 하시더라고요. 분식집 사장님은 춘자 이모, 정말 못 살겠어요. 장사도 30년 했는데 이런 건 처음이에요. 라고 하시고 치킨집 사장님은 어머니, 저도 살려고 하는 장사인데 너무 텃세가 심한 것 같아요. 라고 하시고요. 그래서 제가 나섰습니다. 우선 상가 건물 임대차 계약서를 확인해 봤어요. 관리사무소에서 공개 가능한 부분만 보여달라고 해서 말이죠. 거기서 중요한 걸 발견했습니다. 상가 운영 시간에 대한 조항이 있었는데 다른 입주업체에 피해를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영업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제가 한 일은 두 사장님을 따로따로 만나서 정말 솔직한 대화를 나눈 거예요. 분식집 사장님께는 사장님, 새로운 분이 들어오는 건 우리 상가에도 좋은 일이에요. 손님도 더 많아지고 활기도 생기잖아요. 다만 서로 배려하는 방법을 찾아보면 어떨까요? 라고 말씀드렸고요. 치킨집 사장님께는 사장님, 여기 분식집 사장님이 정말 좋은 분이세요. 30년 동안 이 동네 사람들 배불리게 해주시고 어려운 사람들은 외상도 많이 해주셨어요. 그분 입장도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어요 라고 했죠. 그리고 제가 제안한 건 이거였어요. 두 분이 함께 앉아서 이야기할 자리를 만들되 제가 중간에서 도와드리겠다고 했어요.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저희 집에서 두 사장님을 모시고 저녁 식사를 대접했어요. 처음엔 어색했지만 제가 이런 말로 시작했습니다. 두 분 다 이 동네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이에요. 문제는 서로 입장을 잘 몰라서 생긴 것 같아요. 한번 솔직하게 이야기해보면 어떨까요? 분식집 사장님이 먼저 입을 여시더라고요. 사실 저도 새로운 가게가 들어오는 건 반가워요. 그런데 제가 새벽에 일어나서 준비하는 시간이 있다 보니까 그러자 치킨집 사장님이 아, 그런 사정이 있으셨구나. 저는 그런 걸 몰랐어요. 죄송합니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대화가 이어지면서 서로의 사정을 알게 되니까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리고 제가 준비한 깜짝 제안을 꺼냈습니다. 두 분이 협력하면 더 좋은 아이디어가 나올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치킨집에서 분식집 떡볶이를 사이드 메뉴로 팔고 분식집에서는 치킨을 추천해주는 건 어떨까요? 그리고 치킨집은 평일엔 12시에 마감하고 주말에만 늦게 하는 걸로 하면 어떨까요? 두 분이 눈이 번쩍 뜨시더라고요. 그리고는 그거 정말 좋은 아이디어네요 라고 하면서 더 구체적인 방안들을 의논하기 시작했어요. 지금은 어떻게 되었냐고요? 두 가게가 복명동 맛집 콤보라는 이름으로 함께 마케팅을 하고 있어요. 손님들이 치킨을 시키면 떡볶이 서비스를 주고 떡볶이를 먹으러 오면 치킨 할인 쿠폰을 줘요. 매출도 둘 다 늘었고 상가 전체 분위기도 한결 좋아졌습니다. 무엇보다 제가 뿌듯한 건 갈등이 있던 두 분이 지금은 정말 좋은 동업자가 되셨다는 거예요. 서로 도와가면서 장사하시는 모습을 보면 제가 다 흐뭇합니다. 우리 시니어들이
오랫동안 살아온 지혜로 이런 일들을 해결할 수 있다는 걸. 그리고 갈등도 결국 소통이 답이라는 걸 많은 분들이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복명동 맛집 콤보라는 아이디어가 정말 기발하네요. 그러게요. 치킨과 떡볶이 세트로 공동 마케팅을 하신다는 게 경쟁 관계를 협력 관계로 바꿔두신 거잖아요. 그리고 박순자 할머니께서 양쪽을 개별로 만나서 상대방의 사정을 이해시켜 주신 부분도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직접 대면하면 감정이 격해질 수 있는데 할머니가 중간에서 전달자 역할을 해주신 거니까요. 맞아요. 그리고 할머니 집에서 화해의 식사 자리를 마련해 주신 것도 음식을 함께 나누면서 마음도 열리게 되는 것 같아요. 결국 두 가게 매출이 모두 올랐다는 게 가장 좋은 결과인 것 같아요. 제로섬 게임이 아니라 윈윈이 된 거잖아요. 상가 전체 분위기도 좋아졌다고 하니까 정말 한 분의 지혜가 동네 전체를 바꾼 거네요. 잠시 쉬어가는 시간을 가져볼까요? 지금까지 두 분의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어떠세요? 정말 대단하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동시에 이런 생각도 들어요. 사실 우리 일상에서 이런 갈등들 정말 많잖아요? 맞아요. 아파트 관리비 문제, 주차 문제, 층간소음 문제, 그리고 상가에서도 임대료 문제, 영업시간 문제. 그런데 대부분은 그냥 참고 넘어가거나 아니면 관리사무소나 구청에 신고하는 정도로 끝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오늘 소개하는 분들이 더 특별한 것 같아요. 문제를 그냥 회피하거나 타인에게 떠넘기는 게 아니라 직접 해결사가 되어주신 거니까요. 그리고 그 해결 방법들이 정말 창의적이에요. 김정호 할아버지는 20년 전 설계도면을 찾아내셨고 박순자 할머니는 공동 마케팅이라는 아이디어를 내주셨고 이런 분들의 공통점이 있는 것 같아요. 상대방의 입장을 먼저 이해하려고 하신다는 점? 맞아요. 그리고 단순히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더 좋은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방향으로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럼 계속해서 나머지 세 분의 이야기도 들어보실까요? 세 번째 사연은 인천에서 보내주신 이철수 할아버지의 이야기예요. 학교 앞 불법 주차 문제를 해결하신 이야기인데요. 이분은 40년간 교통공무원으로 일하셨던 경험을 활용하셨어요. 그런데 접근 방법이 정말 인상 깊어요. 그럼 이철수 할아버지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제목 학교 앞 불법 주차 해결. DJ님 안녕하세요. 인천 남동구 구월동에 사는 이철수라고 합니다. 올해 70이고요. 오늘 저한테 일어난 일이 너무 기분 좋아서 사연을 보냅니다. 저는 퇴직 후에 동네 어린이 교통안전지킴이 자원봉사를 하고 있어요. 매일 아침 7시 30분부터 9시까지,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초등학교 앞 횡단보도에서 아이들이 안전하게 길을 건널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이죠. 그런데 최근에 문제가 하나 생겼어요. 학교 앞 도로에 불법 주차하는 차들 때문에 아이들이 횡단보도를 건널 때 시야가 가려져서 위험한 상황이 자주 발생하는 거예요. 특히 학부모들이 아이를 태우려고 잠시 주차한다고 하는데 그 잠시가 문제였어요. 처음엔 정중하게 죄송한데 여기 주차하시면 아이들이 위험해요 라고 말씀드렸는데 어떤 분들은 금방 갈 거예요. 라고 하시고 어떤 분들은 다른 사람들도 다 세우는데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심지어 할아버지가 왜 참견이에요? 라고 화내시는 분도 있었어요. 그래서 구청에도 신고하고 경찰서에도 연락했지만 단속반이 오면 차들이 다 빠지고 단속반이 가면 다시 세우고 이런 식이었어요. 정말 답답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가 40년 전 교통공무원으로 일했던 경험을 떠올려 봤어요. 그때 배운 게 뭐냐면 사람들이 규칙을 어기는 건 대부분 몰라서 또는 불편해서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한 일이 뭐냐면요. 먼저 학교 주변 지도를 그려봤어요. 불법 주차 금지 구역, 합법적으로 주차할 수 있는 곳, 그리고 아이들이 다니는 경로를 다 표시해서 말이죠. 그리고 학교에서 300m 떨어진 곳에 주차 가능한 공간들을 모두 찾아봤어요. 그 다음에 제가 한 건 정말 특별했어요. 학부모 카카오톡 단체방에 메시지를 보낸 거예요. 학교 선생님한테 부탁해서 연락처를 받았죠. 안녕하세요. 매일 아침 학교 앞에서 아이들 교통 안전을 도와드리고 있는 이철수 할아버지입니다. 부모님들께서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학교까지 데려다 주시는 건 정말 고마운 일입니다. 다만 안전한 등하교를 위해서 작은 부탁이 있어서 연락드려요.
그리고 제가 직접 만든 지도와 함께 대안을 제시했어요. 학교 아픈 아이들 안전을 위해 잠시 피해 주시고 300m 떨어진 이 장소들에 주차하시면 어떨까요? 아이들과 함께 걸으면서 오히려 더 좋은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거예요. 반응이 어땠냐고요? 처음에는 할아버지가 이런 것까지 신경 써 주시네요. 감사합니다라는 댓글들이 올라왔어요. 그런데 며칠 후에 한 학부모님이 이런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할아버지 말씀대로 좀 떨어진 곳에 주차하고 아이랑 걸어왔는데 아이가 엄마 오늘 학교 오면서 예쁜 꽃도 보고 강아지도 봤어요 라고 하더라고요. 정말 좋은 아이디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러자 다른 부모님들도 하나둘씩 동참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제가 정말 깜짝 놀란 일이 일어났어요. 어느 날 한 학부모님이 저한테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아버지, 저희가 워킹 스쿨 버스 모임을 만들었어요. 같은 방향에 사는 아이들끼리 돌아가면서 함께 등하교 하는 거예요. 할아버지 아이디어 덕분에 시작하게 됐어요. 지금은 어떻게 되었냐고요? 불법 주차 문제는 90% 이상 해결됐어요. 그리고 더 좋은 건 학부모들과 아이들 사이에 새로운 공동체가 생겼다는 거예요. 아이들은 친구들과 함께 등하교하는 재미를 알게 됐고 학부모들은 서로 소통하며 육아 정보도 나누게 됐어요. 며칠 전에는 학부모회에서 저에게 감사패까지 전달해 주셨어요. 우리 아이들의 든든한 할아버지라고 새겨져 있더라고요. 정말 뭉클했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문제를 해결할 때 금지보다는 대안을 제시하는 게 더 효과적이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서예요. 그리고 우리 시니어들의 경험과 지혜가 젊은 세대들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걸 보여드리고 싶었고요. 나이가 들어도 우리는 여전히 사회에 기여할 수 있다는 걸, 그리고 서로 배려하고 소통하면 더 좋은 세상을 만들 수 있다는 걸 많은 분들이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와, 학부모 단톡방을 활용하셨다는 게 정말 시대를 앞서가시는 것 같아요. 그러게요. 70세 할아버지가 카톡을 이용해서 소통하신다는 것도 놀랍고 그 내용도 정말 따뜻했어요. 단순히 주차 금지가 아니라 아이와 함께 걷는 시간의 가치를 이야기해 주신 거잖아요. 그리고 40년 교통공무원 경험으로 주차 가능 지역 지도를 직접 만들어서 대안을 제시해 주신 것도 이게 진짜 문제 해결이구나 싶었어요. 맞아요. 그냥 하지 마세요가 아니라 이렇게 해보세요를 제시해 주신 거니까요. 그래서 학부모들도 자발적으로 참여하게 된 것 같아요. 워킹 스쿨버스 모임까지 생겼다는 게 정말 놀라워요. 불법 주차 문제가 새로운 육아 공동체를 만드는 계기가 된 거잖아요. 불법 주차가 90%나 해결됐다는 것도 대단한 성과지만 그보다도 학부모들 간의 새로운 관계가 형성된 게 더 의미 있는 것 같아요. 학부모회에서 감사패까지 받으셨다고 하니까 정말 존경스러우세요. 네 번째 사연은 광주에서 보내주신 김미영 할머니의 이야기예요. 전통시장과 주변 상가 간의 갈등을 해결하신 이야기인데요. 이분은 백화점에서 20년간 마케팅 일을 하셨던 경험을 활용하셨어요. 정말 전문적인 접근이었어요. 그럼 김미영 할머니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제목 전통시장과 상가 상생. 안녕하세요. 광주 북구 두암동에 사는 김미영이라고 해요. 66세고요. 오늘 정말 속 시원한 일이 있어서 사연을 보냅니다. 저희 동네에 전통시장이 하나 있는데 30년 넘게 다니던 곳이에요. 그런데 최근 몇 년 사이에 대형마트들이 들어서면서 시장 상인분들이 많이 어려워하고 계세요. 특히 젊은 고객들이 많이 줄어들었다고 하시더라고요.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시장 상인분들과 주변 상가 사장님들 사이에서 갈등이 생긴 거예요. 시장에서 손님을 유치하려고 길거리까지 나와서 호객 행위를 하시니까 주변 상가에서는 통행에 방해가 된다, 시끄럽다고 불만을 표시하기 시작한 거죠. 상황이 점점 안 좋아져서 구청에도 민원이 들어가고 심지어 경찰까지 출동하는 일이 몇 번 있었어요. 30년 동안 정겨운 이웃으로 지내던 분들이 서로 얼굴 붉히는 걸 보니까 정말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런데 제가 나서게 된 계기가 있어요. 제가 젊을 때 마케팅 일을 했거든요.
백화점에서 20년 동안 근무하면서 고객 유치 방법이나 상권 분석 같은 걸 많이 배웠어요. 어느 날 시장에서 야채를 사는데 단골 야채 가게 사장님이 한숨을 푹 쉬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미영이 고모,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장사는 안 되고 주변 상가들한테는 미움만 사고 이러다가 시장이 문 닫는 거 아니에요? 그때 제가 사장님, 제가 좀 도와드릴까요? 라고 했어요. 먼저 제가 한 일은 현황 파악이었어요. 시장 상인 30분, 주변 상가 사장님 15분을 일일이 만나서 인터뷰를 했어요. 어떤 문제들이 있는지, 서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들어봤죠.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사실 서로에게 적대감이 있는 게 아니라 각자 생존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그런 행동을 했던 거더라고요. 시장 상인분들 입장에서는 손님이 줄어들어서 살기 어렵다였고, 주변 상가 입장에서는 우리도 경쟁이 치열한데 시장 때문에 더 어려워진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제안한 건 서로 경쟁하지 말고 협력하자는 거였어요. 두 그룹을 따로 만나서 이렇게 설득했어요. 시장 상인분들께는 여러분이 가진 건 신선한 재료와 오랜 경험이에요. 상가 사장님들이 가진 건 젊은 감각과 트렌디한 아이템들이고요. 이 둘을 합치면 시너지가 날 거예요 라고 했고요. 상가 사장님들께는 시장이 없어지면 이 동네 자체가 죽어요. 시장이 활성화되어야 유동인구가 늘어나고 여러분 장사에도 도움이 될 거예요 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제가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제시했어요. 매주 토요일을 두암동 상생의 날로 정해서 시장과 상가가 함께 이벤트를 해보면 어떨까요? 시장에서는 신선한 재료로 시식 코너를 운영하고, 상가에서는 젊은 층이 좋아할 만한 체험 부스를 만드는 거예요. 처음 제안했을 때는 다들 그런 게 될까요? 하는 표정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준비한 자료를 보여드렸더니 분위기가 바뀌었어요. 다른 지역 성공 사례들을 인터넷으로 찾아서 정리해 간 거였거든요. 부산 국제시장이나 서울 망원시장 같은 곳들이 바로 이런 방식으로 성공했어요 라고 설명해 드렸죠. 드디어 첫 번째 두암동 상생의 날이 열렸어요. 시장에서는 떡볶이, 순대 시식 코너를, 상가에서는 네일아트, 캐리커처 그리기 등 체험 부스를 운영했어요. 결과가 어땠냐고요? 대박이었어요. 젊은 엄마들이 아이들 손을 잡고 많이 왔고, 대학생들도 친구들과 함께 구경하러 왔어요. SNS에도 많이 올라가서 다음 주에는 다른 동네에서도 사람들이 왔더라고요. 무엇보다 좋았던 건 시장 상인분들과 상가 사장님들이 서로 얘기를 나누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커피숍 사장님이 시장 아주머니, 저희 커피 원두 좀 나눠드릴까요? 손님들한테 서비스로 주세요. 라고 하시고, 반찬 가게 아주머니가 사장님, 저희 김치 좀 드셔보세요. 맛있으면 카페에서 김치 토스트 메뉴 만들어 보세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지금은 매주 토요일마다 행사를 하고 있고, 시장 매출도 20% 이상 늘었다고 해요. 상가들도 유동인구가 늘어서 매출이 늘었고요. 얼마 전에는 구청에서 우리 동네를 상생협력 우수 사례로 선정해서 포상도 받았어요. 제가 대표로 상을 받았는데 정말 뿌듯했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갈등이 생겼을 때 누가 잘못했나를 따지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다 같이 잘 살 수 있을까를 생각하는 게 중요하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서예요. 그리고 우리 시니어들이 젊을 때 직장에서 배운 지식과 경험들이 지금도 충분히 유용하다는 걸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나이 들었다고 해서 할 일이 없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넓은 시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거죠.
시장 상인 30명, 상가 사장 15명을 개별 인터뷰하셨다는 게 정말 체계적이시네요. 그러게요. 백화점 마케팅 경력을 활용해서 현황 조사부터 해결책 제시, 실행까지 완전히 프로젝트처럼 진행하셨네요. 서로 경쟁 말고 협력하자는 메시지도 단순하면서도 강력해요. 그리고 두암동 상생의 날이라는 정기 이벤트까지 기획해서 지속 가능한 해결책을 만드신 거잖아요. 시장 시식 코너와 상가 체험 부스를 함께 운영한다는 아이디어도 정말 좋아요. 서로의 장점을 살릴 수 있으면서 시너지 효과까지 낼 수 있으니까요. 젊은 층이 유입되고 SNS로 확산됐다는 것도 정말 현대적인 마케팅 감각이 돋보이네요. 시장 매출이 20% 증가했다는 성과도 놀랍지만 구청에서 우수 사례로 인정받으셨다는 게 정말 대단한 일이에요. 이런 분들이 계셔서 우리 지역 경제도 살아나는 거겠네요. 마지막 5번째 사연은 수원에서 보내주신 최동식 할아버지의 이야기예요. 중학생의 문제 행동과 관련된 이웃 갈등을 해결하신 이야기인데요. 이분은 40년간 교육계에서 일하셨던 교장 선생님이에요. 그 경험을 활용해서 정말 근본적인 해결을 해주셨어요. 그럼 최동식 할아버지의 마지막 이야기 들어보시죠. 제목 중학생 문제 행동 해결. 안녕하세요. 수원시 영통구 메탄동에 사는 최동식이라고 합니다. 올해 74세고요. 오늘 제게 일어난 정말 감동적인 일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서 사연을 보냅니다. 저는 퇴직 전에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을 했어요. 40년 동안 교육계에서 일하면서 아이들과 학부모들을 많이 만났죠. 퇴직 후에는 동네 도서관에서 어르신들 한글 교실 자원봉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아파트 단지에서 좀 심각한 문제가 생겼어요. 10층에 사는 중학생이 밤에 베란다에서 담배를 피우고 꽁초를 아래층으로 던지는 거였어요. 8층에 사는 할머니께서 세탁물에 담배 냄새가 밴다고, 9층 아저씨는 베란다에 담배 꽁초가 떨어진다고 계속 관리사무소에 민원을 넣으셨어요. 관리소에서 몇 번 경고문을 붙이고 방송도 했지만 소용이 없었어요. 그래서 관리소장이 직접 10층 집에 가서 이야기해봤는데 그 집 아버지가 애가 스트레스가 심해서 그런다, 이해해달라고 하면서 대충 넘어가려고 하더래요. 문제는 더 심각해졌어요. 8층 할머니가 화가 나셔서 아이 부모가 교육을 제대로 안 시키니까 그렇다고 엘리베이터에서 큰 소리를 내시고 10층 아버지도 우리 애만 그런 게 아니다라고 맞대응을 하기 시작했어요. 급기야는 입주자 단톡방에서까지 서로를 비난하는 글들이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동네 분위기가 정말 험악해졌죠. 그런데 제가 우연히 그 중학생을 마주친 적이 있어요. 엘리베이터에서 만났는데 인사를 하더라고요. 예의는 있는 아이 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학생 몇 학년이니? 라고 물어봤더니 중학교 2학년이요. 라고 대답하더군요. 그때 교장 선생님 때의 경험이 떠올랐어요. 문제 행동을 하는 아이들 대부분은 다른 곳에 스트레스가 있거나 관심을 받고 싶어서 그러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10층 집에 직접 찾아갔어요. 문을 두드리니까 그 아이 아버지가 나오시더라고요. 안녕하세요. 같은 아파트에 사는 최동식이라고 합니다. 예전에 초등학교 교장을 했었는데요. 혹시 시간 되시면 잠깐 이야기 좀 나눌 수 있을까요? 처음에는 또 담배 이야기 하러 오셨나요? 하는 표정이었는데 제가 비난하러 온 게 아니라 도움을 드리고 싶어서 왔어요 라고 하니까 집 안으로 들어오라고 하시더라고요. 앉아서 차를 마시면서 대화를 나눠보니까 그 아버지도 정말 고민이 많으셨어요. 선생님, 사실 저희 애가 요즘 학교 적응을 못하고 있어요. 전학을 와서 친구들과 어울리지 못하고 성적도 떨어져서 스트레스가 심해요. 담배 피우는 것도 알고는 있는데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때 제가 그래서 그랬구나 하고 이해가 됐어요. 그리고 제 경험을 바탕으로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아버님, 제가 40년 동안 교육 현장에서 봐온 바로는요. 이런 상황에서는 아이를 혼내기보다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게 중요해요. 혹시 아이와 한번 대화해 볼 기회를 주시면 어떨까요? 그 아버지가 정말 그러시겠어요? 고맙습니다. 라고 하면서 아이를 불러오시더라고요. 아이와 대화를 나눠보니까 역시 제 예상이 맞았어요. 전학 스트레스, 성적 부담, 친구 관계 어려움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베란다에서 담배를 피우는 것도 어른들이 관심을 가져주길 바라는 마음이 있었던 거더라고요. 제가 그 아이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학생, 내가 힘든 건 선생님도 이해해. 하지만 담배를 피우는 건 내 건강에도 나쁘고 아래층 이웃들에게도 피해를 주는 거야. 대신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걸 찾아보는 건 어떨까? 그러면서 제가 제안한 게 있어요.
저희 동네 도서관에서 중학생들을 위한 멘토링 프로그램을 하고 있다고 거기에 참여해보면 어떨까 했죠. 그리고 아파트 단지 내에 탁구장이 있으니까 거기서 운동도 해보라고 권했어요. 놀랍게도 그 아이가 정말요? 한번 해볼게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한 건 이웃들과의 관계 회복이었어요. 아이 혼자 변한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 일이 뭐냐면요. 8층 할머니와 9층 아저씨를 따로 만나서 상황을 설명드린 거예요. 8층 할머니께는 할머니, 그 아이가 사실은 많이 힘들어해요. 전화가 와서 적응 못하고 있대요. 할머니께서 손잡벌되는 아이에게 조금만 따뜻하게 대해주시면 어떨까요? 라고 말씀드렸고요. 9층 아저씨께는 아저씨, 그 아이 아버지도 정말 미안해하세요. 아이가 변화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좋겠어요 라고 했죠. 그리고 제가 깜짝 제안을 하나 더 했어요. 우리 아파트에서 이웃사랑의 날을 만들어보면 어떨까요? 한 달에 한 번씩 모여서 서로 안부도 묻고 아이들은 어른들께 인사도 배우고 말이에요. 처음에는 다들 그런 게 될까요? 했는데 제가 먼저 시작해봤어요. 관리사무소에 부탁해서 작은 모임을 만들고 그 중학생과 아버지도 참석하게 했죠. 첫 모임 날 그 아이가 8층 할머니께 정중하게 인사하면서 할머니, 그동안 피해를 드려서 죄송했어요. 이제 담배 안 피울게요. 라고 하더라고요. 8층 할머니도 아이고, 우리 학생이 이렇게 의젓하게 말하니까 할머니 마음이 다 풀렸다. 고하시면서 직접 만든 떡을 주시더라고요. 그 순간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다른 이웃분들도 대화로 해결되는구나 하고 느끼신 것 같았어요. 지금은 어떻게 되었냐고요? 그 중학생은 정말 담배를 끊었고 도서관 멘토링 프로그램에 열심히 참여하고 있어요. 성적도 많이 올랐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매주 8층 할머니를 찾아뵙고 안부를 여쭤봐요. 8층 할머니는 이제 그 아이를 친손자처럼 아끼시고 9층 아저씨도 아이가 탁구 치는 걸 가르쳐주고 계세요. 무엇보다 우리 아파트 이웃사랑의 날 모임이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매월 둘째 주 토요일에 모여서 서로 안부 묻고 아이들은 어른들께 예의도 배우고 어른들은 아이들 고민 상담도 해주고 있어요. 얼마 전에는 그 아이 아버지가 저한테 이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처음에는 그냥 담배 문제만 해결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선생님 덕분에 우리 가족이 이웃들과 진짜 가족같이 지내게 됐어요. 아이도 완전히 달라졌고요.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요. 문제가 생겼을 때 표면적인 현상만 보고 판단하지 말고 그 뒤에 숨겨진 진짜 원인을 찾아보는 게 중요하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서예요. 그리고 우리 시니어들이 살아오면서 쌓은 경험과 지혜가 젊은 세대들에게 그리고 우리 사회에 얼마나 소중한 자산인지 느꼈으면 좋겠어요. 나이가 많다고 해서 뒷전에 물러서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넓은 마음으로 포용하고 해결해 나가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어떤 갈등이든 결국은 소통과 이해가 답이라는 것입니다. 서로 미워하고 원망하는 것보다 한 걸음 먼저 다가가서 손을 내미는 용기가 필요한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이 이야기가 가장 감동적인 것 같아요. 단순히 문제 행동만 봤다면 그냥 나쁜 아이로 낙인 찍을 수도 있었는데 그 뒤에 있는 전학 스트레스와 적응 문제까지 파악하셨잖아요. 교장 선생님으로서의 경험이 정말 빛나는 부분이에요. 표면적인 문제가 아니라 근본 원인을 찾아서 해결하신 거잖아요. 그리고 피해를 받은 이웃들에게도 상황을 설명해서 이해를 구하신 것. 이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냥 아이니까 이해해달라가 아니라 구체적인 상황을 설명해 주신 거니까요. 도서관 멘토링 프로그램으로 연결해 주신 것도 일회성 해결이 아니라 지속적인 성장을 도와주신 거네요. 이웃사랑의 날 정기 모임까지 제안하셔서 아파트 전체가 대가족 같은 공동체로 변했다는 게 정말 완벽한 해피엔딩이에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생각했어요. 우리가 어떤 문제 상황을 만났을 때 그 문제 자체보다는 그 사람의 마음과 상황을 먼저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게 중요하다는 걸요. 오늘 5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정말 많은 생각이 드네요. 네, 저도 그래요. 갈등이라는 게 사실은 우리 일상에서 피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하지만 그 갈등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접근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걸 보여주신 것 같아요. 맞아요. 오늘 소개한 분들의 공통점을 생각해보니까 먼저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려고 하셨고 그 다음에 창의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셨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단순히 문제만 해결하는 게 아니라 더 좋은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방향으로 생각하셨다는 점이에요.
부산 김정호 할아버지의 세대통합 프로그램, 대전 박순자 할머니의 상생 마케팅, 인천 이철수 할아버지의 워킹스쿨버스, 광주 김미영 할머니의 상생의 날, 그리고 수원 최동식 할아버지의 이웃사랑의 날까지 모두 갈등을 오히려 더 가까워지는 기회로 만드셨잖아요. 그리고 이분들 모두 각자의 전문성과 경험을 활용하셨다는 점도 인상 깊어요. 설계 도면을 활용하거나 마케팅 경험을 쓰거나 교통공무원 경력을 활용하거나 교육 경험을 쓰거나 그래서 느낀 게 우리 각자에게도 이런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나만의 경험과 지혜로 누군가의 갈등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능력 말이에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갈등 상황을 만났을 때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거나 누군가 해결해 주겠지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가 뭔가 도움이 될 수 있을까를 고민해 보는 것부터 시작이겠네요. 그리고 무엇보다 따뜻한 마음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기술적인 해결책도 중요하지만 결국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건 진심이니까요. 오늘 이야기들을 들으시면서 많은 분들이 용기를 얻으셨을 것 같아요. 나도 우리 동네의 김정호 할아버지, 박순자 할머니가 될 수 있다는 용기 말이에요. 네, 그리고 혹시 지금 어떤 갈등 상황으로 힘들어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이야기가 조금이나마 힌트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상대방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보고 서로 윈윈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는 거예요. 그럼 오늘 소영이와 사낭이의 황금빛 라디오 두 번째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신 청취자 여러분 정말 감사드려요.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어줄 이웃들의 이야기로 찾아뵐게요. 그럼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